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일곱 번째 강의 시작하고요.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 중간고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중간고사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간단하게 리뷰를 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강부터 6강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 프로젝트나 아니면 중간고사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중 있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 중이고. 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지금 그래파이트 그리고 그래핀, 나노튜브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는데 앞으로 이제 플러린이랑 뭐 다이아몬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거고 아모포스 카본은 따로 취급은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비결정질 카본은 저희한테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래파이트, 그래핀, 나노튜브 다 다른 성질을 갖고 있고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2D 물질로 얘기하고 이제 나노튜브,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에는 1D. 왜냐면은 이거는 선 모양으로 돼 있어서 1D라고 하고 이제 그 그래핀은 넓적한 판때기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저희가 2D라고 하고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3D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핀들이 여러 겹 쌓여 있는 형태로 이제 X축이랑 Y축이랑 Z축이랑 모두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파이트는 3D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까지 배운 거는 1D, 2D, 3D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지식을 습득하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카본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카본이 항상 전극으로만 쓰는 건 아니겠지만 카본에서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 중 하나가 탄소의 전극화. 그리고 전극화를 왜 하려고 하냐면은 기존의 전극들은 다 금속 베이스였고 금속 베이스로 만들어서 좋은 성능들을 냈지만 금속은 어 뭐 가공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금속은 기본적으로 희소성이 있는 물질. 물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어번던트한 굉장히 많은 아직 그렇게 고갈 위기에 처하지 않은 금속들도 되게 많아요. 뭐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에 반면에 되게 그, 플레, 그 백금이나 이런 금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희소하고 비용도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대비책을 세워놔야 되고 그것 중에 하나가 탄소를 만약에 금속처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떠한 포텐셜을 가지게 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이제 모든 탄소 전극 또는 탄소 물질의 그 기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구조를 여러분들이 가장 기초를 알려면은 이제 벤진고리 모양을 알아야 되고 이 벤진에서 어떠한 특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무조건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유기화학에서 다 배우셨겠지만 이제 육각형 고리 카본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더블 본드, 어, 더블 본드랑 싱글 본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돼서 육각형 고리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게 되면 이제 레조넌스를 형성하게 돼요. 레조넌스를 형성한다라는 거는 이 전자들이 더블 본드가 한 방향에만 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런 거를 레조넌스라고 하고 또한 디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이라고 한다. 로컬라이즈가 이제 위치에 있는 거면 디로컬라이즈는 자유롭게 위치하는 전자들. 그러니까 전자가 이 벤진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굉장히 전자 이동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도성 향상이나 높은 전도도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벤진 고리가 이어지게 되면 이렇게 이제 허니콤 구조라고 하죠. 벌집 모양의 구조가 이어지게 되면 얘들이 이렇게 연결되는데 레조넌스가
이 하나에만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레조넌스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옆에 다 가면서 전자들이 이 허니콤 구조를 통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만약에 왜 카본 물질이 좋나요?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이걸 레조넌스랑 디로컬라이즈드 일렉트론 뭐 아로매틱 이렇게 설명해도 되지만 어찌 됐건 다 똑같은 얘기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벤진 고리가 있고 이렇게 중간에 다른 그룹들이 있을 때는 이 내부에선 전기 전도도가 높지만 얘네들이 이제 이런 전자가 옆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이러한 펑셔널 그룹에 의해서 전도도가 저해될 수 있는 요소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되면 전도도가 전자들이 가다가 끊김.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런 펑셔널 그룹들이 없고 동일한 벤진들이 있을 때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컨티뉴어스한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되고 그럴 때 저극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그걸 만들려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메소드가 있지만 이제 그래핀이나 카본 소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메소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폴리머나 이렇게 모노머, 유기분자, 카본들을 많이 가진 유기분자들을 저희들이 이제 탄화시키는 방법을 하고 탄화시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래핀이 바뀌는 현상을 갖게 된다. 근데 여기서는 80도밖에 안 해갖고 굉장히 굉장히 퀄리티가 나쁜 카본 소재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80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카본들도 있지만 굉장히 그 불량한 아민기나 억시즌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전도도가 팍 올라간다. 그래서 얘네 이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제 전도도가 좋지 않은 거죠. 이제 가다가 끊기는 그런 현상들이 형성되는 거고 이제 그거 외에도 단순히 전기 전도도 외에도 다른 걸 봐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카본을 쓰려는 이유는 굉장히 그 말은 즉슨 안정하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레조넌스가 형성되면 이 레조넌스가 형성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 레조넌스 에너지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레조넌스 에너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정한 거예요. 근데 레조넌스 에너지에 의해서 물질이 되게 안정해지는데 벤진이 하나 있을 때보다 이렇게 고리가 두세 개 또는 여러 개 있으면 있을수록 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다운되더라. 더 안정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벤진만 두고 봤을 때는 이게 안 안정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하게 연결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 물질은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다. 그래서 카본 물질을 만들 때 굉장히 좀 크게 만들고 이제 그런 벤진 고리가 여러 개 연결돼 있을 때 굉장히 높은 안정성을 갖게 되더라.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이제 레조는 그렇기 때문에 카본 이외에 다른 분자들이 없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그 결합에 그 인볼브 되지 않은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은 여기 롬페어들이 생기게 되고 롬페어 같은 경우가 있으면은 그 롬페어 같은 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네. 그래서 그 이제 레조넌스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카본이 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은 얘네들이 그렇게 레조넌스 에너지는 적다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전자가 이렇게 리치하게 있잖아요. 만약에 전자가 존재할 경우 그러니까 나이트로젠이나 옥시전 바가하고 추가적인 물론 당연히 레조넌스 에너지 작겠지만 이럴 경우 추가 전자로 인한 전도성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전자들이
일 경우 그래서 이제 그래파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오늘 이게 한 그렇게 많지 48장 48장이니까 이것만 공부하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어찌됐건 제가 쭉 더 많은 지금까지 강의가 그래도 한 2, 300장 될 때, 300장까지는 아니지만 한 200장 정도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 공부하시는 게 좀 더 딥하게 알 수 있는 거고 이건 굉장히 가볍게 훑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되되 혹시 제 말이 이해 안 되시면 기존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벤진이 여러 겹 이렇게 쌓여 있는 형태.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벤진 고리가 있는 허니컴 구조에서는 코밸런트 반딩을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전도도를 갖게 되지만 이제 Z축 이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여기는 이제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여기는 굉장히 약한 결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결합을 하기 위해선 전자와 전자의 인터랙션인데 너무 약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결합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Z축으로는 전도성이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Z축이라고 하면 근데 확실히 이번 수 그쵸? 이게 여기가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Z축은 여기 방향이고 이제 X랑 Y축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Z축으로는 벤더르발스 인터랙션이 존재해서 전도도가 안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렉트리컬 그렇기 때문에 레조넌스를 공유하고 있는 카본들은 굉장히 일렉트리컬 프로퍼티가 좋지만 2D 형태니까 하지만 not good with Z 디렉션. Z 디렉션으로는 전기가 흐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레조넌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레조넌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각의 카본들의 오비탈들이 있는데 얘들이 육각형 고리를 갖게 됐을 때 이런 전자의 흐름들이 그 자유롭게 변해갖고 이렇게 링 구조, 제 레조넌스가 되는 이런 현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벤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고 피리딘, 심지어 나이트로젠이 있어도 레조넌스는 형성이 되지만 얘네들이 어찌됐건 이런 음의 전하, 마이너스 차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반대로 하지만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서 N을 넣어도 되나요? 하면은 넣어도 돼요. 다만 강도는 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온에서도 잘 형성이 돼요. 잘 형성이 되는데 이제 높이 가면 얘는 녹거나 기체가 되거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이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그래파이트보다 전도도가 훨씬 낮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육각형 허니컴 구조로 그래파이트는 이렇게 존재하지만 얘들이 고온하고 고압 조건에 가게 되면 이 레조넌스 구조가 깨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레조넌스 구조 이제 그 허니컴의 레조넌스 구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카본 형태를 띠면서 그 전도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파이트를 만들 때 두 가지의 시작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품질 좋은 그래파이트를 얻으려면 2000도에서 3000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거기까지 탄화를 시켜야 돼요. 탄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래파이트가 될 때도 있고 하드 카본이 될 때가 있고 두 가지 방법으로 가고 하드 카본은 그래파이트랑 달라요. 하드 카본은 그래파이트는 이렇게 그래핀들이 스태킹 규칙성을 가지고 스태킹되어 있는 건데 하드 카본은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얼라인되지 않은 그 넌 패턴드 카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얘네 하드 카본은 2, 3,000도까지 올려도 하드 카본으로 남느냐? 왜냐면은 소스가 달라서 그래요. 소프트 카본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올려주면은 나중에 그래파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는데 하드카본은 하드카본으로만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소스가 만들기 위해서 나무 그리고 뭐 이런 거 같은 약간 단단한 소스들 이제 굉장히 뭔가 이제 시작점이 단단한 물질들은 하드카본으로 많이 가는데 이제 물렁물렁한 물질들 있잖아요. 고분자, 유기물, 고분자라고 합시다. 이제 고분자나 아니면은 뭐 고무 등등 이러한 말랑말랑한 것들은 얘네들이 이제 부드러우니까 얘네들이 이제 배열을 하면서 그래파이트로 되고 딱딱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이제 형체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계속 하드카본으로 성장하려는 그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제 그래파이트나 이제 모든 카본 이제 여긴 그래파이트만 국한된 건 아니지만 이제 카본 물질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메소드를 쓰게 되는데 하나는 탑다운 메소드라고 하고 하나는 이제 바텀업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이거의 차이는 이거는 이제 탄소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그 벌크 카본을 저희들이 힘을 줘가지고 쪼개게 됩니다. 얘들을 이제 잘게 잘게 갈아갖고 파우더 폼으로 만들고 얘네들을 이제 계속 가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얘들을 분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카본은 저희가 쪼개요. 쪼개서 재조립하는 게 탑다운 메소드고 바텀업 메소드는 애초부터 이미 카본 물질을 쪼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그래핀일 수도 있고 카본 나노튜브일 수도 있고 그래파이트일 수도 있잖아요.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연에 있는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불순물이 많은 다양한 형태의 카본일 텐데 일반적으로 그래파이트가 제일 많죠. 이제 그래파이트 형태가 가장 많겠지만 굉장히 불순물이 많고 비규칙적인 이런 카본을 저희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카본 물질을 만드는 거고 바트먼 메소드는 기존의 유기체나 단분자 같은 거를 이제 에너지를 줘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얘들을 카본 파티클로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저희들이 가공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뭐 그래피나 나노튜브나 뭐 그래파이트나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바트먼 메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의 두 개는 차이를 알고 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이제 펑셔널리제이션 오브 그래핀 또는 그래파이트. 이제 그래파이트가 있으면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그 여기에 뭐 플라즈마 처리나 또는 용매 처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표면에 이렇게 불순물 같은 게 붙어요. 불순물 같은 게 붙어갖고 얘들이 그래핀 옥사이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케미컬들을 하게 되면 뭐 케미컬리 커버드 그래핀 또는 그래파이트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핀은 그래핀일 때 가장 좋고 이런 펑셔널 그룹들이 있으면은 전자들이 가다가 끊기거나 전도성이 낮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키게 되면은 전도성은 낮아질 수 있으나 카본 물질의 고유 성질을 그 말은 즉슨 예를 들면은 얘네 카본 물질들은 소수성이에요. 근데 얘네들의 펑셔널 그룹들을 하게 되면은 신수성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 표면에 뭘 달아갖고 저희들이 얘네들을 여기에 이제 금속이나 아니면 다른 분자들을 붙여갖고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래핀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 변형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거는 이제 카본이 갖고 있는 문제 너무 명확하잖아요. 전도성이 높은데 얘네들은 뭔가 다방면으로서 전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X, Y축으로만 좋다는 문제가 있고 어, 또한 얘네들이 이제 이런 어드 이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개선 또는 좀 더 그 쓰임새 있는 목적에 쓰기 위해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하게 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그래파이트에 옥시데이션 시키고 이제 익스폴리에이트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핀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래핀에 이제 펑셔널 그룹들을 붙이던 그래파이트에 붙이던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고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펑셔널라이제이션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펑셔널라이제이션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약에 이런 암행기가 붙게 되면 전도도가 올라가고 하니까 다만 강도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득과 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펑셔널 그룹들이 많으니까 안 좋아. 그게 아니라 펑셔널 그룹이 많아도 이거를 분명 다른 데 활용할 수가 있을 거야. 또는 추가적인 처리를 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들이 그래핀을 만들어서 이거를 저희들이 아까는 이제 그래파이트를 익스플레이 시켜서 그래핀으로 만들지만 또 이제 그 말은 즉슨 그래파이트가 그래핀이 될 수 있지만 그래핀을 또 스태킹 해가지고 그래파이트를 만들 수 있고 또 이러한 그래핀으로 또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고 또 플러링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그래파이트로도 이런 나노튜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핀이랑 그 1D, 2D죠. 1D, 3D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그래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파이트 같은 경우 여러 겹이니까 저희가 나노튜브를 만들면 그 멀티월드 나노튜브가 되는 거고 여기 멀티월드 나노튜브는 그래파이트를 돌돌 말아갖고 만드는 형태의 멀티월드 나노튜브라고 그래핀을 말게 되면 나노튜브가 되겠죠. 반대로 일반적으로 나노튜브를 펴가지고 그래핀을 만들진 않죠. 다만 이제 그래파이트에서 익스플레이 시켜서 그래핀을 만들고 또 그래핀에서 스태킹을 해서 그래파이트를 만든다. 그런 것들을 아시면 돼요. 똑같은 게 두 점 있네요. 어찌됐건 이제 아까 다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더블 본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디로컬라이제이션이 되면서 1.5 본딩. 근데 1.5 본딩이라 하는 이유가 디로컬라이제이션 때문에 1.5 본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할 때 이제 그래핀은 이제 여기서 이제 에너지 레벨을 설명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핀은 이제 금속 같은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메탈 라이크 하죠. 이제 그래핀은 메탈 라이크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얘네들이 오비탈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 안티본딩 사이트랑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이 안티본딩 사이트에는 얘네들도 지금 본딩 사이트죠. 본딩 사이트는 전자와 결합과 함께 채워져 있는 에너지 레벨이고 안티본딩 사이트는 전자가 없는 에너지 레벨인데 일반적으로는 반도체 물질 같은 경우는 그 안티본딩 사이트랑 이제 본딩 사이트랑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성이 있다 보니까 컨덕터, 즉 금속에 가까운 성질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카본 나노튜브나 표면에 뭐가 있을 경우에 이제 이런 반도체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안티본딩 사이트, 전자가 없는 안티본딩 사이트와 전자가 채워져 있는 본딩 사이트로 나누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티본딩 사이트랑 본딩 사이트랑 이렇게 맞닿아 있는 이러한 형태를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도도가 높고 얘네들은 강한 전도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핀을 만들 때 이제 작은 그래핀이 있잖아요. 한 6개밖에 없는 그래핀이 있고 이제 100개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여기는 이제 다 똑같이 그런데 기본적으로 카본 체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밴드갭이 줄어듭니다. 밴드갭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랑 여기랑 이제 컨덕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면에 이렇게 디펙트, 이렇게 불순물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들이 붙어 있을 땐 전도성이 메탈라이크 하다가 가면 갈수록 불순물이 많아지면은 세미메탈, 즉 반도체, 하게 되면서 점점 반도체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디펙트가 상대적으로 적으면은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컨덕티브하지만 그래도 완벽한 그래피니 때보다는 덜 메탈릭하다. 그래서 이제 카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밴드갭이 줄어들고, 카본이 적어질수록 똑같은 면적 안에 카본이 적고 디펙트가 많을수록 밴드갭이 커진다. 이제 이거는 이제 동일한 카본에 이제 다른 물질들이 있을 때 디펙트에 따른 이제 컨덕티비티를 얘기한 거지만, 만약에 그러면은 그래핀이 이제 작은 그래핀이 있고 여러 그 카본이 뭐 8개인 그래핀 거, 이건 이미 8개의 BS 88개 있대. 카본이 88개의 허니콤 구조를 연결하고 있을 때 어떠한 현상들이,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를 저희들이 질문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카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컨덕티브해집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꼬깔콘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핀이 엄청 커지게 되면 이 꼬깔콘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그래핀만 있을 때 이렇게 있다가 얘네들이 카본이 늘어날수록 점점 이렇게 돼요. 얘들이 심지어 오버랩 돼요. 그러면 이걸 저희는 슈퍼 컨덕티브해진다. 금속보다 더 오히려 좋은 성능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핀을 컨덕티브하게 만들려면 무조건 크게 만들고 디펙트 없게 만드는 게 좋은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항상 카본 기술에는 조금 어느 일정 정도의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전자 밀도를 봤었을 때 이 물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완벽한 물질일 수밖에 없는 게 전자 밀도가 굉장히 고르게 분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얘네들이 어찌됐건 롬페어 같은 게 없으니까 굉장히 이제 균형 잡힌, 왜냐면 전자 흐름이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 흐름이 안 잡혀 있는 쪽으로 이제 뭔가 다른 물질들이 치고 오는데, 이러한 디펙트 그룹들이 치고 오는데 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힌 형태로 되어 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삼각주목과 같은 전자의 밀도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윅 포인트가 존재하긴 하죠. 윅 포인트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 카본 중심에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얇게 구성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약한 위크 포인트, 특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른 물질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른 전자 분포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아까 펑셔널라이제이션 오브 카본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펑셔널라이제이션 메소드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카본이에요. 카본 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얻는 거. 하지만 코밸런트 반딩을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벤더럴발스 인터랙션이나 딱히 화학적인 교류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교류하는 논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이 있고 반대로 이제 그래핀이 기존에 있으면은 이 사이에 어떤 물질을 인터칼레이트 끄집어 넣는 거죠. 그러니까 논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은 표면 위에 얻는 거고 인터칼레이션은 사이에 넣는 건데 이 사이에 넣는 것들도 논 코밸런트 이제 코밸런트 번딩을 안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둘 다 논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인데 A랑 B랑 둘 다 논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인데 A는 위에 얻는 거고 인터칼레이션은 사이 그래핀 사이 카본 사이로 들어가는 거.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쓰이거나 이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왜냐면은 이런 경우 화학적 결합을 유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으로 이 되게 카본을 기능성 재료로 많이 승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유기분자 코밸런트 펑셔널 디펙트 부분에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기분자 심지어 이제 트라이신 같은 벤진 고리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이런 것들은 칼복식이 있잖아요. 얘네들은 전도성이 없어요. COOH 얘들이 무슨 전도성이 있겠어요. 근데 얘들은 오히려 디펙트죠. 근데 이러한 식으로 벤진 고리 이제 이런 링 구조를 붙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Z축으로도 뭐 금속을 넣어도 되고 또는 이러한 어, 이러한 뭐냐 아무튼 벤진 기반의 링 구조를 넣을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시킬 때 당연히 취약한 부위로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벤진은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라고 했지만 이제 저희들이 만들 때 얘네들이 다 고르게 여기에 다 고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상 그래핀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만들 때 뭐 이 정도까지 이건 너무 더럽고 오른쪽 같이 이렇게 뭔가 부분적으로 결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약간 빵꾸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빵꾸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일으킬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금 결합이 끊겨 있거나 아니면 얘들이 말아져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의 불균형 기본적으로 이제 고르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네들이 조금 약간 맛이 가면은 에너지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러한 사이트 원래 이상적인 건 파란색인데 이렇게 비어 있는 영역 또는 이렇게 말려 있는 영역 아니면 다른 디펙트가 연결되어 있는 영역에 의해서 얘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엣지 부분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엣지 부분. 안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엣지 부분이 있고 이제 엣지 yes 이너 그러니까 이너 부분 그러니까 표면 끝쪽 말고 사이드 엣지 쪽 말고 이제 안쪽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부분적인 디펙트는 있더라도 안정한데 엣지 쪽은 사실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엣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물질을 넣으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파이트를 이렇게 펑셔널라이제이션 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큰 물질을 넣게 되면 얘네들이 안쪽으로 안 들어가고 이 엣지 쪽에 다닥다닥 붙게 돼요. 엣지 쪽에 우선적으로 얘들이 펑셔널레이션 시작하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사이트로 접혀 있거나 빵꾸 뚫려 있거나 아니면 다른 원자가 붙어 있거나 아니면은 엣지 쪽 총 4개긴 하죠. 그런 쪽으로 그 펑셔널레이션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금속 같은 거, 플래티늄 같은 거 하려면 이제 애시드랑 같이 해서 이제 그래핀 이제 빵꾸 나 있는 그래핀 쪽에 다닥다닥 붙여요. 그래갖고 얘네들을 금속과 카본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럴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이 많다. 왜냐면은 완벽한 그래핀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장기의 시간과 고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화학적으로 메탈을 디펙트 방법에 붙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카본 나노튜브를 넘어가면 이제 카본 나노튜브는 싱글 월드 카본 나노튜브, 멀티 월드 카본 나노튜브가 있는데 멀티 월드 이렇게 여러 겹 있는 거는 요건 그래파이트를 말아서 만드는 것. 얘는 그래핀. 일반적으로 CBD 케미컬 베이퍼 데포지션을 만들고 한 1000도나 1500도 뭐 높게 하면 할수록 좋지만 이제 뭐 저희가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놓은 그래핀 저희가 기본적으로 얘들은 이제 전구체로 만드는 느낌보다는 이제 기존 만들어 놓은 카본 제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그래파이트나 그래핀을 초고온에서 만들고 많은 작업만 김밥을 싸는 작업만 이제 카본 나노튜브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카본 나노튜브 자체는 엄청 고온으로 만드는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카본 나노튜브가 재밌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단순히 디펙트 아까 그래핀 또는 그래파이트는 디펙트 레벨에 의해서 얘들이 전도성이냐 반도체냐 그런 게 갈린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말리는 방향에 따라서 그 메탈릭이 되냐 반도체가 되냐 아니면은 반도체랑 메탈릭 사이가 되냐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기 위해서 NM 노테이션을 이해해야 된다. NM이 이제 X랑 Y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좋은 자료가 이쪽으로 말게 되면 지그재그 형태로 되고 지그재그로 형태로 말리게 되면은 이제 그 세미컨덕터 성질을 갖게 되고 이제 암체어와 같이 이런 형태로 말릴 경우에는 이제 메탈릭하게 되고 그 사이에 존재할 경우에는 이제 이제 이 사이로 가게 될 경우에는 스몰 갭 세미컨덕터가 된다. 그러면은 누군가 질문을 하겠죠. 여긴 뭘까? 여기는 뭘까? 이쪽으로 말리면 뭘까? 이쪽으로 말리면 뭘까? 이쪽으로 가던 지그재그 방향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 가도 지그재그고 이쪽으로 가도 지그재그니까 이 사이로 갈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카이라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금속 스테이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인 카본 나노튜브는 완전히 메탈릭하게 왜냐면 딱 30도를 지키기가 힘드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반도체 형태로 있을 확률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메탈릭 그 NM이 같을 경우에 이제 어 반도체 모양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다시 제가 펑셔널라이제이션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펑셔널라이제이션의 단점이 뭐고 하지만 그 단점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 잠시만요. 예.
그래서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표면에 디펙트가 많고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에너지 디스트리뷰션이 이제 갈리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스트럭처가 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디펙트 사이트를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고 이러한 같은 경우에 이제 얘들을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논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코밸런트 펑셔널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특별한 구조로 존재하게 된다. 근데 얘들이 특히 금속 같은 걸로 취한할 경우에 이제 금속 촉매나 다양한 제가 기존에는 전극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촉매 역할을 하면서 전극 역할도 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구조를 갖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 나노튜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할로우 쉐입이잖아요. 할로우. 그 말은 즉슨 가운데가 비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카본 나노튜브를 이렇게 원통을 만들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로는 이제 일렉트리컬 커런트가 흐르는데 뭐야. 이 속은 그렇게 되면 여기 지금 속이 그 속빈 강정인데 이 속에 비어 있잖아요. 안에서는 전기 전도도가 없고 겉에 표면에서만 전기를 전달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얘네들은 뭐 전극으로 쓰기에는 너무 할로우 쉐입이고 뭔가 너무 밀도가 없는 물질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이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금속 같은 거를 금속이나 아니면 다른 원자 같은 거를 이렇게 인터칼레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방법 이제 사이에 카본과 카본 사이에 인터칼레트. 일단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은 카본 나노튜브가 이렇게 있어요. 눕혀 있는 카본 나노튜브로 해봐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금속이나 원자들을 뽕뽕뽕뽕 이렇게 저희들이 박아 넣습니다. 박아 넣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얘들이 안에가 만약 금속 같은 경우 유기물이면 좀 약간 얘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 유기물이면은 뭐 하이드록실기 이런 거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제 금속 같은 거 박아 넣게 되면 이제 표면으로도 전도성이 전달이 되고 이제 내부로서도 전도성이 전달이 된다. 또는 이렇게 좀 더 컴팩트한 나노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멀티월드 나노와이어를 나노튜브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내부와 외부의 전도성을 만들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서 질문했는데 되게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안에 있는 게 반도체 성질을 가진 어디냐? 안에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그재그로 말린 나노튜브고 밖에 있는 물질이 이제 암체요, 메탈릭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냥 밖에 있는 거는 메탈릭. 뭐야 이거? 안에 있는 거는 세미컨덕터. 그러면은 두 개가 섞여서 나오겠죠. 이제 저희들이 전극을 만드는데 이제 얘네들을 멀티월드 나노튜브로 만들어요. 그러면은 하나는 안쪽엔 반도체고 바깥쪽은 메탈릭이면은 어 반도체랑 메탈릭이랑 둘 다 작용을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메탈릭 쪽으로 전자가 잘 흐르니까 메탈릭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메탈릭을 따라가겠지만 저희들이 만들 때 굳이 메탈릭 세미컨덕터 물질을 메탈릭하고 둘 다 만들지 않고 같은 성질을 CNT를 멀티월드 CNT로 만든 다른 성질을 갖게 되면 애초부터 좋은 성질 쪽으로 많이 쏠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굳이 이 안에 있는 반도체 성질을 갖고 있는 CNT는 필요 없고 반대로 밖에 쪽이 반도체고 안쪽이 메탈릭이라면 반대로 바깥쪽에 있는 CNT가 필요 없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싱글 그래핀 시트를 말게 되면 싱글 월드 CNT가 되고 멀티 월드를 말게 되면은 어 멀티 월드 CNT 그 그래파이트를 멀티 그래핀 시트가 결국 그래파이트죠. 이렇게 굳게 되고 또한 이제 아까는 안쪽에 이 CNT 안쪽에 넣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잠시만요. 기록되고 있지. 이제 표면에 이렇게 어차피 CNT 같은 경우 저희 돌돌 말잖아요. 얘들을 이제 김밥처럼 말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말리면서 생기는 디펙트가 있어요. 그래핀도. 근데 CNT는 기본적으로 말면서 여기에 이제 힘이 가해지면서 말리면서 얘네들이 디펙트가 형성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면에 있는 디펙트들을 금속 같은 거로 이제 PD나 나노파티클 같은 경우를 박아갖고 이런 식으로 표면 처리도 해주고 안쪽에 집어넣는 것도 해서 그래서 굉장히 컴팩하고 전도성 높은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펑셔널라이제이션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핀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카본 소재는 이론적으로 너무 완벽하지만 또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명확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저희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상충시켜 주려면 그 복합적으로 가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카본 소재에서 왜 이런 자꾸 왜 디펙트를 얘기하고 계속 표면 처리를 얘기하지? 뭐 내부에 박는 기술들을 얘기하는 걸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믿는 탄소 기술은 단독적으로 뭔가 얘기하기가 힘들다. 이제 아날라시스입니다. 아날라시스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든 시험을 떠나서 탄소를 저희들이 이제 이상적으로 이런 뚝뚝뚝뚝 그리고 이런 건 너무 쉽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실제로 산업에 적용하시거나 회사에 가셔서 해당 그런 걸 할 때 분석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애초부터 디펙트를 동반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항상 인지를 하고 가야 되고 썰몰 이제 가장 총 5개 맞나? 아무튼 그 정도 설명해 드릴 건데 처음에 하는 거 가장 쉬운 방법은 썰모 갈바트로닉 아날라시스 즉 TGA라고 하는 분석인데 TGA가 뭐냐면은 이렇게 퍼니스 열 열선이죠. 샘플을 태워요. 카본 소재를 태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펑셔널 그룹들이 디펙트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잠깐만요. 한번 봅시다. 이러한 놈들이 있어요. 이러한 놈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얘들을 태우게 되면은 카본은 워낙 안정하기 때문에 이쪽 내부에 있는 카본들은 데미지를 안 입어요. 근데 이제 하이드록실 같은 것들이 날아가게 되는데 저희가 총 질량을 100%로 쳤을 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뭔가 표면에 유기 처리를 한 애들은 이렇게 빨리 날아가게 돼요. 표면적으로 날아가면서 전체 무게 대비 디펙트가 있는 애들은 빨리 날아가게 되면서 이제 웨이트 로스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완벽한 그래파이트나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 로스가 가장 늦게 일어나겠죠. 왜냐면 얘들은 안정한 물질이니까. 표면의 디펙트나 특히 대표적으로 하이드록실기가 가장 대표적인 OH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디펙트인데 얘들이 왜 대표적이냐면은 산소 수분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탄화를 시킨다고 막 2, 3천도 탄화시킨다고 하면은 탄화라는 거는 어찌됐건 2, 3천도에도 수분은 있고 산소도 있어요. 근데 탄화를 시키게 되면 저희는 일반적으로 아르곤 분위기에서 N2만 써줍니다. 그러니까 산소랑 수분을 차단하는 분위기에서 열 처리를 하는 거를 그 카보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순수한 열 처리죠. 그래서 이제 디펙트가 많을 경우 디펙트가 이렇게 특정 온도에서 디케잉 되는 전체 질량에서 줄어드는 정도로 측정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 원리는 이제 여기 무게를 측정하는 그 저울이 있고 양쪽에 열을 가해 갖고 얘를 계속 지속적으로 태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표면에 이상한 유기 처리한 애들은 바로바로 줄어들어요. 하지만 굉장히 안정한 애들은 어, 적게 줄어든다. 그리고 익스폴리에이트 된 거랑 그 라 그래파이트랑 했을 때 상대적으로 라 그래파이트가 좀 더 안정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익스폴리에이트 된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음, 얘들이 익스폴리에이트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뭉쳐 있을 때 서로 지켜주던 힘들이 다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익스폴리에이트 된 게 조금 더 좀 더 빨리 디케잉 되는, 사실 이 정도 수치는 사실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양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라 그래파이트가 이제 겹쳐져 있는 그래파이트가 상대적으로 서로 이제 벤더르발스 인터랙션도 어찌됐건 인터랙션이니까 서로 지켜주려는 힘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죽더라. 네.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라만 스펙트로스코피가 뭘까요? 그거는 이제 라만 빛을 쏴주게 되면 카본들이 아, 좋은 사진 다 지웠네. 별로, 별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라만 빛을 쏴주게 되면 얘네들이 각 결합 사이트, 카본 결합도 있지만 여기 분명 불순물 결합들도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거에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면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잠시만요. 이 불순물들이 있으면 불순물에 대한 픽이 되는데 아까 이 고순도 그래파이트, 그래핀 또는 카본 소재들은 이러한 디펙트 그룹이 적은 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라만 같은 거 찍으면 불순물 픽들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좋은 그래파이트라면은 좋은 카본 소재라면은 이렇게 굉장히 시그널이 샤프한 물질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아모퍼스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도가 높으면 픽이 샤프해지고 결정도가 낮으면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라만의 원래는 이제 그 라만 빛을 쏴줘서 그 각 결합에 의한 바이브레이션을 측정함으로써 얘들이 카본 결합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결합인지 해석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얘들이 이제 결합이 갖고 있는 에너지, 결합이 결합이 갖고 있는 에너지고 빛을 쏴줬을 때 얘네들이 이제 릴렉세이션 되면서 그, 그, 그 스토크 라만 스캐터링에 의한 그 에너지를 다시 릴렉세이션 하게 되는데 그 사이의 에너지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게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결합 에너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결합을 하고 있는 에너지고 그게 이제 픽으로 방출이 되는 거고 디펙트가 많은 애들은 뭐 하이드록실기가 있거나 아니면 뭐 옥시전기가 있거나 하는 애들은 이 양의 에너지가 다르겠죠. 그러면은 픽이 막 다른데 이렇게 불순물이 있을 때 이렇게 다른 영역이 이렇게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라마는 애초부터 조금 단파 장대. 그러니까 주로 강한 결합의 디펙트를 보기 위함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FTIR로 가게 되면 FTIR 똑같아요. IR이란 빛을 쏴줘. Fourier Transform Infrared 뭐 뭐 뭐 뭐 라디오스코피인데 IR을 쏘게 되면 IR을 쏘게 되면 얘들이 또 분자의 모션을 측정해요. 근데 라만이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라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단파장대의 바이브레이션을 측정해 준다 하면 얘들은 약한 결합들.
특히 이렇게 여기가 이제 OH픽인데 이제 수소 결합. 하이드록실계 같은 거 있잖아요. 하이드록실계 같은 거. 그래핀 옥사이드 이제 산소가 많은 거니까 이제 굉장히 디펙티브한 애들은 이렇게 픽들이 많이 뜨게 되는데 아까 라만이랑 다른 건 라만은 이제 강한 결합을 측정해 주는 거고 또한 이제 뭐 싱글월드 나노튜브나 그래파이트 이런 그 다양한 그래파이트들의 디펙트를 측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왜냐면 카본이 기본적으로 강한 결합을 갖고 있잖아요. CNT나 그래파이트나 그래핀이나 다 강한 결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결합을 볼 때는 라만으로 보는 게 맞고요. 하지만 이제 라만으로 보면서 또한 저희들이 강한 결합의 디펙트를 볼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래파이트를 얻고 싶어요. 그래파이트를 분석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CNT가 있네? 불순물이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타겟은 그래파이트인데 CNT가 있으면 이건 불순물이 되는 거고 CNT 외에도 다른 것들 뭐 금속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라만 스펙트로스코피 라만 빛을 쏴줘서 거기에 의한 그 몰레큘러 바이브레이션을 측정해 가지고 보는 게 라만 스펙트로스코피고 IR은 그 IR 빛을 쏴줘 갖고 약한 결합들 주로 카본 결합이 아닌 다양한 수소 결합 특히 그래핀 옥사이드 같은 거를 측정하는 데 쓴다. 또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금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이제 원소를 분석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건데 이제 XPS를 쓰게 됩니다. 지금 총 몇 개 말씀드렸죠? 하나, 둘. XRD 얘기 안 했구나. XRD는 뭐냐면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고체 상태로 격자 이제 얘네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하고 있는데 엑스레이 쏴줘갖고 여기서 산란되는 빛을 디텍터로 그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결합의 모션이 아니라 고체의 배열 고체의 배열을 알 수 있어요. 고체의 배열에 따른 결정성 물론 고체의 배열이 결합과도 연관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엑스레이는 이제 결합에 대한 정보를 다 나타내주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얘네들이 이제 카본 소재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열되어 있을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거시적인 결정성을 해석해 주는 걸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하고 얘네들이 이제 디펙트가 없을 경우에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자꾸 제가 지우는 거 아니에요. 사진을 왜 줄까 제가. 얘네들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디펙트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결정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결정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원자의 그 고체의 그 규칙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정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XRD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엑스레이를 쏴가지고 이 격자의 밀도 레티스의 밀도 결정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약하게 뜰 경우에는 얘네들이 뭔가 디펙트가 뭔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이게 하이드록시액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저희는 알 수 없어요. 그걸 알려면은 FTIR하고 라만하고 XPS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카본 자체의 결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법이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XPS. 이제 XPS는 이제 여기에 이제 빛을 쏴줘 갖고 원소 분석하는 거예요. 모든 원소마다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고 표면에 이렇게 전자들이 있어요.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원소 번호에 따라서 이 전자 그 클라우드의 넘버, 전자 그룹의 넘버가 다른데 이제 저희가 이게 전자 그룹이 크냐, 작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이 어떤 원자냐, 카본이냐, 옥시전이냐 금속이냐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XPS를 쏴주게 되면 이 외곽 전자가 튕겨 나가요.
전자를 일부러 튕겨 보내갖고 이 디텍터에 관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몇 층에 있는 원자네? n이 3개네 하면은 얘들은 이런 원소로 측정이 되는 거고 얘들은 10층에 있는 원자네? 일렉트론 클라우드에서 n의 값이 10이네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어떤 원소인가 보다 하면서 측정하는 건데 얘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바인딩 에너지. 왜냐면은 얘네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모든 원소를 결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즉슨 이제 최외곽 전자가 이렇게 엮여 있는 교집합 형, 어떻게 보면 약간 닿아 있는 교집합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교집합되어 있는 그 영역을 얘네들이 측정해 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카본이 카본 결합을 하고 있나 억시즌 결합을 싱글 본드를 하고 있나 더블 본드를 결합하고 있나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고 이거를 저희들이 꽤나 정량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FTIR도 유기물이 있고 이제 뭐 라만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XPS를 하게 되면 좀 더 이제 이런 정량적으로 종류와 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이 오버랩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FTIR이나 라만 같은 건 되게 쉽게 찍을 수 있는데 라만은 좀 비싸요. 왜냐면은 얘들은 그 농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예를 들면은 카본 CO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FTIR 같은 거나 라만 같은 거 보면 있네 없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엑스프레스가 제일 좋은 거죠. 있네 없네. 엑스프레스는 정량적으로 결합의 종류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래핀 옥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사이드기가 좀 높게 나오는 반면에 뭐 이제 많이 차이 안 나네요, 사실.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 그치.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 많은데 펑셔널 그룹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XPS의 가장 큰 장점은 결합의 종류도 알 수 있지만 저희들이 결합의 종류도 알 수 있지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비율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화학적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데 XPS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XPS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하드한 장비니까 라만이나 FTIR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희가 2가지 샘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느 게 더 좋을 때는 어느 게 상대적으로 더 좋지 할 때는 굳이 XPS 찍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FTIR하고 XRD랑 라만 이런 기초적인 장비로 분석해도 되고 심지어 TGA를 써도 되는데 TGA는 어떻게 보면 화학적 결합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뭐 얘들이 질량 줄어드는 것 같고 있네 없네 불순물이 있네 없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실제로 결합이나 결정도 이런 격자를 해석하는 방법 또는 이제 그 컴포지션과 이제 양을 해석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방법이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빨리 리뷰를 했는데 기존 자료 같이 보시면서 좀 자료나 이제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번 7번째 강의를 준비했고 네, 잘 들으시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